대한민국 대표로 세계대회 나가서 우승한 80년대생 비보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비보이들 중 이 만화책을 안 본 비보이는 없을 것입니다. 자료가 없던 시절 이 만화책으로 비보이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던 출발 비보이 여행 스페셜 힙합 만화책 리뷰 6편 지금 시작됩니다. 팀원 모두가 대만으로 가 혼자서 연습을 진행하는 바비. 음악을 틀고 연습에 집중하는 사이 갑작스럽게 친구 MC 탑이 찾아오고 그는 바비에게 도망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릴. 바비와 오랜 친구인 그녀는 비걸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미국 아버지. 상황은 이러합니다. 바비는 오래전 비자 만료가 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미국 아버지는 그런 바비를 도우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상황은 해결되어 바비는 정들었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인천공항. 갑자기 바닥이 예술이라면서 파워무브를 보여주는데 인천공항 바닥이 예술이긴 하죠. 다시 돌아온다는 마음을 먹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편 배틀 도중 수연은 진광이가 덤블링할 때 옷깃을 잡아 사고로 이어지는데 착지할 때 머리로 떨어지고 진광은 놀라 자신의 부상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이대균 단장은 진광이를 얻고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결국에는 목에 깁스를 하게 된 진광. 이대균 단장은 진광이에게 대회 출전을 금지하였고 진광은 계속 할 수 있다고 말하였지만 부상이 심하여 대회 전날 그토록 원하던 세계 무대의 꿈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드디어 세계대회 당일 행사장에 도착한 비보이 팀은 무대를 보고 나서 긴장하기 시작하였고 행사 관계자에게 대회 일정을 듣게 되는데 총 8개국 나라가 대회를 진행, 1부는 퍼포먼스, 2부는 배틀을 진행합니다. 이번 대회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알게 된 차예일, 바로 락스테디 크루, 이즈락, 아이반, 미스터 위글스. 락스테디 크루 실존 인물이며 비보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3명을 실제로 보게 되어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것만으로 차예일은 충분히 행복해하였습니다. 대회 전 바닥 체크에 들어가고 무대 점검이 끝난 뒤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댄서들이 함께하는 대회인 만큼 규모가 크고 그 분위기에 이어 심사위원 쇼가 시작되었는데 락스테디 크루가 춤을 시작하자 너도 나도 구경에 나섰습니다. 락스테디 크루의 춤추는 모습을 보고 비보이 팀은 감격을 하고 있는데 김동규는 그런 멤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일깨워줍니다. 싸워 이겨야 하는 곳, 춤은 즐기는 거다. 두 가지의 말에 성태하는 혼란이 오고 김동규에게 무엇이 정답인지 질문을 하는데 자신이 즐기는 춤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멋진 답변을 성태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퍼포먼스 대회가 시작되었고 일본팀 이치방 니폰이 첫 번째 무대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닌자 컨셉으로 무대를 압도하고 탄탄한 단아까 개인기로 프로다운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효과와 함께 사라지는 모습으로 무대를 마무리하였는데 보는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가 만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만의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비보이 팀도 무대 뒤에서 준비에 들어갑니다. 김동규는 무대에 오르기 전 성태하에게 실수하지 말자고 부탁하였는데 성태하는 처음으로 형이라고 말하여 훈훈하게 무대에 올라간 비보이 팀. 관객 함성 소리에 난생 처음 느끼는 큰 긴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다들 패닉 상황이었지만 그중 경험이 많은 김동규는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네요. 음악이 흐르고 퍼포먼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은 하고 있지만 혹독한 연습으로 몸이 기억하여 실수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팀워크가 중요한 부분, 얼굴 표정을 신경 쓰라고 했던 프리즈 부분에서 과도한 샤방샤방 수연이의 프리즈에 멤버들은 웃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긴장감이 맴돌던 무대에서 즐겁게 퍼포먼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화려한 테크닉을 성공시켜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이어서 김동규와 성태아의 콤비 파워무브가 진행되는데 걱정하면서 지켜보는 팀원들 앞에 시작되는 토마스 그리고 당시 최고의 기술 에어트랙을 보여줍니다. 대만 대회 오기 전 바비는 성태아에게 에어트랙을 알려주었고 매일매일 어깨로 떨어지면서 지칠 때까지 연습을 했습니다. 춤춘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바비의 혹독한 레슨으로 성태아는 대만 대회 전 에어트랙을 완성할 수 있었고 수백 수천 번 연습한 동작들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박수를 받으면서 성태아는 조금씩 프로로 나아갑니다. 멋진 마무리로 비보이 팀은 무대를 마치고 지친 성태아는 음료수를 마시며 갈증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 무대를 본 여성은 성태아의 팬이라고 사인 요청을 하고 게다가 사진까지. 그 모습을 본 팀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퍼포먼스 대회가 끝이 나고 이어서 수상 결과를 발표하는데 두근두근 3위는 대한민국 그리고 2위는 대만. 퍼포먼스 우승은 일본 이치방 니폰이 차지하였습니다. 종합 우승이 목표인 일본. 아쉽게 퍼포먼스는 3위지만 배틀은 양보할 수 없는 한국팀.
지금부터는 2부 비보이 배틀이 시작됩니다. 한국 비보이 팀은 각오를 다지며 배틀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 번째 배틀은 싱가폴과 붙게 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치고 나온 김동규, 후리기 토마스에서 에어트랙 연타, 그리고 다리 잡고 1990, 수연이가 자주 하는 기술이죠. 싱가폴의 반격, 윈드밀에서 엘보 스핀. 와, 제대로 꽂고 쿨하게 들어가는데 김동규는 다시 나와서 엘보 트랙에서 토마스, 상대보다 더 어렵게 진행하여 마지막은 똑같이 엘보 스핀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김동규에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치고 나오는 싱가폴 비보이, 노핸드 플로우에 들어가 자신있게 무브를 이어나가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가 싶더니 보는 비보이 팀은 당황했다. 왜? 저런 민망한 자세에서 멈춰버린 거지 뭐야? 김동규의 환상적인 플레이에 관객은 한국팀을 외치고 결과도 한국팀 승리, 4강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4강 배틀은 한국 대 대만, 대만의 홈그라운드에서 관객들은 대만팀 응원에 힘을 가하고 패기 넘치는 화이팅과 함께 4강전을 시작하는데 데니는 첫 라운드에 나오면서 또 얼굴이 변했습니다. 탐락에서 다리를 모은 채 토마스를 하고 무브를 이어나가 프리즈, 에너지있게 자신의 춤을 마무리하고 일어서는데 어라? 다시 순한 얼굴로 돌아왔네? 비보이 팀에서는 수연이가 머리를 묶고 나와 진강이에게 잉크를 하네요. 그렇게 시작된 수연의 개인기 윈드밀, 수연이가 윈드밀을 하는 건 드문 일인데요. 이어서 토마스, 또다시 윈드밀. 평소에 안 하는 기술이라 팀원들은 의아해하는데 김동규와 진광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바로 절친 진광이가 자신 때문에 부상을 당하여 배틀에 못 나오게 되었으니 자신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으며 윈드밀을 한 뒤 다리를 잡은 채 19을 꽂아버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술에 분위기는 한국으로 돌아가네요. 루틴으로 분위기를 바꾸려는 대만팀, 2명 위에 한 사람이 올라가 그 사이로 앞덤블링하면서 치고 나오는데 대만팀은 한국팀이 강하다는 걸 알고 많은 루틴을 활용해 난이도 높은 개인기로 승부합니다. 대만팀에서 원핸드 팝을 시작하자 백준호는 옆에서 따라하기 시작하였고 치열한 공반전, 조용히 차일도 나섭니다. 먼저 시작한 2명이 떨어진 사이 원핸드 팝에서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주는 차일, 손목으로 버티네요. 계속 자신들보다 어려운 기술을 보여주는 한국팀에게 기가 죽은 대만팀. 남은 시간은 1분. 대만팀 에이스 데니가 마무리에 나서고 역시나 무서운 얼굴로 무브에 들어가는데 비보이 팀을 공격하듯 가까이에서 무브를 진행합니다. 얼굴을 차듯이 위압감 있는 무브, 윈드밀에서 토마스, 그리고 에어트랙. 에어트랙 할 줄 아네요? 헤드스핀을 돌아 프리즈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에 김동규가 나섭니다. 옷에 다리를 끼운 채 걸어나가는데 보는 사람들은 어리둥절, 설마 어쩌려나 싶었는데 에어트랙을 하네요. 옷이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에어트랙을 하고 토마스, 그리고 윈드밀 헤드스핀을 하면서 옷에 끼운 다리가 빠지고 다시 에어트랙. 데니는 느꼈습니다.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배틀이 마무리되고 승리는 대한민국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결승에 진출하였는데요. 결승에 올라온 또 다른 한 팀은 역시나 일본이었습니다. 파이널 배틀, 역시 아시아 결승은 한일전이 흥미진진하죠. 결승이 시작될 때 대만에 도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비는 미국 가기 전 대만에 들려 비보이 팀과 마지막을 보내려 왔는데 과연 대회가 끝나기 전 시간 내 도착할 수 있을지. 아시아 최고의 댄서들이 모이는 경합. 드디어 배틀 부분 결승전이 시작되었는데요. 한국, 일본 두 팀의 각오를 다지면서 결승전에 임합니다. 히카시는 웃으면서 나오라 하는데 백준호가 첫 라운드를 장식합니다. 그동안 힘겹게 일하면서 비보이 또한 열심히 해온 그 열정이 결승전에 폭발할 것인지 두건을 벗으니 너무 잘생겼어. 다시 두건을 쓰고 시작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덤블링 하는데 공중에서 다리를 찢어 그대로 착지합니다. 그걸 보고 웃는 일본팀이 마음에 안 드는 백준호, 이번에는 앞덤블링. 계속 웃는 일본팀을 조용하게 만들려고 백준호는 혼신을 다하는데 침착하게 푸더크를 진행하면서 양발로 원을 그리고 스텝을 밟은 뒤 엘보 트랙, 게다가 착지할 때 여유있게 다리 사이로 팔을 넣어 뒷구르고 체어 프리즈, 바로 탐락으로 치고 나오는 마사. 백준호와 부딪히면서 신경전이 오고 가고 빠르고 날렵한 기본 푸더크를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빠른 진행, 게다가 푸더크에서 토마스, 파워무브까지 연결하고 백준호 앞에서 여유를 보여줍니다. 마사가 끝난 줄 알고 나가려는 김동규, 마사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데 김동규에게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앞서 4강전에서 김동규가 했던 플레이. 마사도 똑같이 옷에 다리를 끼우고 에어트랙을 시작하였습니다. 김동규와 똑같이 에어트랙에서 토마스를 연결합니다. 마치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잖아 라는 반응으로 보여주고 비보이 팀이 마사의 플레이에 당황하는데 역시나 헤드스핀까지 연결하고 에어트랙과 엘보 트랙을 보여주며 더욱 다양한 라운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의 멘탈을 무너뜨리는 대사. 이 정도는 원숭이도 하겠구만. 역시 이치방 림프.
명성 그대로 만만치 않은 팀입니다. 과연 김동규는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참을 서서 나가지 못하고 페이스에 말리지 않으려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푸더크, 플로우에서 숄더 프리즈, 그리고 뒷구르기에서 몸을 높이 올리고 에어트랙 1990. 기술이 좋은 건 인정하지만 마치 파워무브를 비보잉 아닌 서커스라고 생각하는 히카시. 그렇게 비보이 팀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 그 순간 바비가 도착하였고 바쁘게 인사를 마치고 난 뒤 급하게 무대에 올라갑니다.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바비의 등장. 비보이 팀은 크게 놀라고 마는데 바비는 MC에게 상황을 말하여 배틀이 다시 시작되고 심사위원들까지 바비의 등장에 놀라고 마는데 비보이 팀은 아직 어리둥절하지만 다들 알고 있었겠죠. 바비가 등장했으니 이치방 리폰도 끝났다는 걸. 함께 온 릴이랑 루틴을 하고 타이밍에 맞춰 다이렉트. 그리고 시작된 릴의 개인기. 푸더크에서 백핸드 그리고 프리즈. 그것도 섹시하게. 이어서 플로우를 빠르게 진행하고 성태아가 아직 못하는 헤드스핀을 제대로 꽂아버렸네요. 히카시를 멋지게 지목하고 퇴장하려는데 와, 저 자식 인성봐 비걸한테 결국 당하고 맙니다. 혓바닥에 짠내를 느끼면서 히카시는 불타오르고 과연 일본 팀의 에이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앞서 파워무브를 서커스 취급한 사람 맞죠? 누구보다 파워무브 연습에 몰두한 느낌으로 에어트랙을 진행한 뒤 이어서 엘보트랙, 다시 에어트랙을 보여주는데 한국팀에서는 3명이서 에어트랙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하는 걸 한국은 당연히 할 줄 안다라는 느낌에 관객들은 좋아하고 히카시는 당황하면서 내려오고 한국팀도 에어트랙을 마친 상황에 바비는 더 놀고 들어간다네요. 과연 바비는 어떠한 춤으로 일본 팀을 몰락시킬지 그러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대만 일정을 마치고 성태아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세계대회를 다녀왔다고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없지만 얻는 건 있죠. 그들의 땀과 열정이 빛을 발할 때 그 누구도 얻지 못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여자의 비명소리가 듣고 싶어 춤을 시작한 성태아는 경험 속에서 성장하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보이가 되어 방송에서 멋진 쇼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힙합 만화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연재되었던 힙합 만화책은 그 당시 힙합하는 많은 분들과 특히나 비보이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큰 자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비보이 질럿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힙합을 검색해주세요. 출발 비보이 여행 스페셜 힙합 만화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